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고, 처음에 근과 계수,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뭐 예를 들면 절대값 같이 좀 생소한 친구들, 그리고 나서 거기 안에서 루트 안에 부분만 보고서 우리가 근을 판별, 즉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지 중근을 갖는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여기를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어떤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 이런 2차 방정식을 두고 볼 때, 맨 처음에는 x가 2a 그리고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근을 구해낼 수 있더라. 비록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여기서 확장시켜서 요 루트 안의 부분만 보고서 이 부분을 우리가 판별식, 즉 D라고 쓰기로 했고,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부분만 보고서 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뭐 중근이냐 이렇게 근을 판별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판별식,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울 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이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심지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 이런 2차 방정식을 우리가 풀게 될 때, 실제로 우리가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풀었을 때 나오는 어떤 두 가지 근, 보통 우리가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게 되고, 우리가 얘네 두 개를 직접 구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위에서 배운 것처럼 근의 공식을 사용해야겠다 라고 하지만, 문제에서 만약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 즉 두 근의 합이나 두 근의 곱을 내가 알고 싶다라면은 굳이 근의 공식을 써서 각자를 구하지 않더라도 사실 이 2차 방정식만 본 상태에서도 내가 바로 구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왜 근과 계수의 관계냐? 이 계수만 보고도 이 근들의 합과 곱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요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근이 요렇게 두 가지 근이 항상 절대적으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 근을 실제로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는 그죠? 요 근의 공식에서 요 루트 앞이 플러스일 때, 즉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 게 근이 하나가 되고, 나머지 한 근을 베타라고 하면은 이 베타라는 나머지 한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 마이너스가 아니죠, 그죠? 쏘리, 마이너스가 아니라 어떻게 플러스일 때고, 하나는 마이너스일 때 지우개로 쓱쓱 지워서 여기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가 실제로 요 식에서 A, B, C가 숫자로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떤 숫자들을 당연히 가지는 근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두 근을 실제로 합해 본다는 것은, 즉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을 합하면 돼요. 그죠? 근데 이미 밑이 2A로 똑같기 때문에 통분이 되어 있는 상태고, 윗부분만 더하게 되면 B랑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B랑 더해서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겠고, 이 뒷부분은 얘 같은 경우 루트 앞이 플러스고 얘 같은 경우 루트 앞이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더해서 0이 돼서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두 근이 나오게 되고, 이 두 근은 항상 무조건 얘랑 얘가 나오게 되더라. 근데 그러면 우리가 두 근을 더했을 때 나온 애도 무조건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 2a분의 마이너스 b, 즉 마이너스 a분의 b가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 라고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는 실제로 두 근을 곱해서 나오는 애들, 알파랑 베타가 일정하기 때문에 두 근을 곱해서 나오는 어떤 결과도 일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알파와 베타를 한번 두 개를 곱해 보게 되면은 4a 제곱, 그죠? 2A끼리 곱해서 위에 걸 형태를 보게 되면 굉장히 무섭게 생긴 것 같지만 사실 마이너스 B고, 뒤에 부분에 부호만다는 합차 형태를 띠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이 나오게 될 거니까요. B제곱 마이너스, 그리고 뒤에 거 루트 부분을 제곱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이제 식이 정리가 돼서
아, 얘는 4a 제곱분의 위에는 슉슉 안녕 안녕 날아가고 위에가 4ac만 남게 되더라. 그럼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 아, a분의 c가 항상 두근의 곱으로 나오게 되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문제 예시를 한번 들어서 보면은 자,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뭐 6은 0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문제에서 뭘 원하는지 따라서 만약에 두 근을 구해달라 각자 이 근이랑 이 근의 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근의 공식이나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근데 문제에서 얘가 풀었을 때 어떤 근의 종류가 나오는지 판별해 주세요. 즉 허근인지 실근인지 중근인지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은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쓰면 되는 거고,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물어보는 게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 근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이 두 근을 각자 구한 다음에 더할 필요가 없이 아까 얻어낸 결과가 뭐가 있었다. 두 근의 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항상 마이너스 a분의 b로 나오더라. 즉 이걸 보고서 우리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즉 3분의 2다 라고 이제 우리가 바로 구할 수는 있더라 라는 것이죠. 물론 단점은 뭐다? 각자 하나하나를 알 수는 없더라 라는 거. 그리고 두 근의 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a분의 c로 항상 나오더라. 즉 얘도 문제에서 두 근의 곱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각자 근을 알 수는 없지만 a분의 c 즉 3분의 6 2다. 즉 곱이 2가 나온다 라는 힌트는 얻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과 계수의 관계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근과 계수는 이 공식 자체만 알면은 크게 어렵진 않더라. 왜? 문제에서 한 근을 알파라고 하자, 한 근을 베타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보통 힌트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근과 계수를 쓰는 문제들은 딱 보고서 우리가 두 근의 합이나 곱을 구하라고 하는 거면 근과 계수를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 2번 요게 이제 1번의 내용이었고요. 2번을 보면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요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식이 있는데 얘를 풀었을 때 나오는 근이 만약에 문제에서 1이랑 2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식을 구해주세요, a랑 b가 뭡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자, 첫 번째로 근이 1, 2가 나왔네. 이거 우리 앞에 부분에서 2차 방정식을 풀 때 근을 알려줬다? 그럼 이 근을 여기 x 자리에 다시 넣으면 성립한다 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로 어떻게 근을 식에 어떻게 하는 방법? 대입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첫 번째로. 그렇게 되면은 자,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 이렇게 식이 하나가 나와 되고, 2를 넣게 되면은 4 플러스 2a 플러스 b는 0 이렇게 식이 나오게 돼서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 2a 플러스 b가 마4. 그래서 아래서 위에 거를 뺍시다. 그러면은 a가 마3, 그러면 b가 2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래 식이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입니다. 이렇게 이제 원래 식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고요.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배우는 김에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자, 답이 1이랑 2가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수분해가 됐을 때 어떤 모양이 됐어야 됐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x마1이랑 x마2가 있고 는 0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됐겠죠. 근데 식을 보니까 x제곱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뭐 3 같은 다른 수를 써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거꾸로 추측을 할 수가 있겠다. 왜? 우리가 보통은 이걸 보고 x가 1이나 2구나 라고 구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거꾸로 가는 과정도 내가 가능해야겠구나 라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렇게 거꾸로 얘를 한 번 더 전개를 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a가 마3, b가 2구나 이렇게도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다. 왜? 우리가 평소에 구하던 과정을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은 또 어떤 방법이 있냐? 우리가 방금 무엇을 배웠냐면은 두근, 우리가 어떤 식을 알면 두근의 합이랑 곱은 아주 편하게 구할 수가 있더라. 근데 자, 이번 문제도 보면은 x가 1이랑 2 두근을 알려줬기 때문에 두근의 합 역시 우리가 3인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두근의 곱을 2인 것도 역시 바로 알 수가 있겠죠. 왜? 두근이 1, 2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 이 친구를 풀었을 때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즉 두 근의 합이 항상 마이너스 a분의 b 즉 요거 개수분의 요거 개수 2창의 개수분의 1창의 개수 마이너스 1분의 a가 항상 두 근의 합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이 3이기 때문에 아 마이너스 a가 3이구나 즉 a가 마 3이구나 이렇게 근과 개수를 통해서도 구할 수가 있더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근의 곱도 우리가 2인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식에서 두 근의 곱 a분의 c를 써보면 1분의 b는 2다. 즉 b는 2다. 이런 방법으로도 구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현재까지 해왔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여태까지는 식을 보고서 내가 근을 구했다. 라면 이제 거꾸로 어떻게 근을 가지고도 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래서 저는 외우기 싫은데 어떤 걸 외워야 되나요? 라고 하면은 사실 방법 모두를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문제에 따라서 편한 문제가 달라요. 어떤 거는 2번 방법이 훨씬 편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3번 방법이 훨씬 편할 수도 있고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앞에서 인수분해에서 그죠? 인수의 인수 정리라고 해가지고 따로 배운 적이 있으니까 사실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닐 거고 1번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근을 준다 라고 하면은 식에 다시 대입했을 때 당연히 말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걸 이제 배웠었던 거고 방금 그래서 배운 것 중에 세 번째 방법 근과 계수를 이용하는 요 세 번째 방법만 우리가 새로 추가된 것이라서 우리가 거꾸로 답을 주어졌을 때 식을 구하는 방법 요 세 개를 모두 알고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꼭 세 개 다 기억해 주시고 저는 싫어요 라고 해서 하나만 기억하시다 보면 그 방법으로 풀기 힘든 문제가 나왔을 때 너무 빙빙 돌아가는 경우가 생겨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2번이랑 3번에 대한 얘기였고요. 4번에 켤레근의 성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도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모든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얘네들이 다 결국 근의 공식에서 유도가 되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켤레근의 성질이라는 게 뭐냐면은 x라는 애가 결국 어떤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2a분의 마이너스 p 플러스 뭐시기 요 d라고 씁시다 간단하게. 그리고 2a분의 마이너스 p 마이너스 루트 d 요렇게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두 근이 어디에 부호만 다른 애가 항상 세트로 요 루트 앞에 그죠? 여기가 플러스인 애랑 마이너스인 애랑 항상 세트로 나오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x제곱 어쩌고저쩌고는 0이라는 식이 있는데 얘를 풀었더니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가 나오는 걸 내가 알아냈어요. 그러면은 자 나머지 한 근은 볼 것도 없이 이 루트 앞에 부호만 다른 1 마이너스 루트 2가 무조건 세트로 같이 나오더라 라는 거죠. 왜? x가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이 무조건 세트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걸 조금 활용해 보면은 두 근을 알고 있으니까 두 근의 합이 2라는 것도 내가 바로 구할 수 있고요. 두 근의 곱이 마일이라는 것도 내가 바로 알 수가 있더라. 그럼 이 상태로 내가 다시 거꾸로 식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 생각해 보면은 자, x제곱하고 플러스 뭐 ax 플러스 b는 0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놓은 뒤에 지금 마이너스 1분의 a 근과 계수 두 근의 합이 2가 나와야 되니까 a가 마이여야 되는구나. 즉 x제곱 마이너스 2x구나. 그리고 두 근의 곱이 1이 나와야 되니까 1분의 b 얘가 마일이더라. 그래서 b는 마일이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 뒤에가 마일은 0. 즉 이 식을 풀었을 때 이렇게 두 개의 근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한 근이 주어졌을 때 나머지 한 근이 공짜다라는 얘기예요. 조금만 더 연습해보면 만약에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2야 라고 문제에서 알려주면 얘랑 세트로 오는 애가 누구다? 3 마이너스 루트 2가 그 같은 식에서 나오는 두 개의 근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허근이 나오는 경우 3 플러스 i가 한 근이다 라고 알려주면 얘랑 또 세트로 3 마이너스 i도 세트다 라는 것이죠. 왜? 선생님, i는 i인데 왜 갑자기 두 개 부호가 다른 애가 세트죠? i가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배웠다? 루트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배웠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인 것이죠. 그래서 루트 앞에 부호가 다른 녀석이 이제 나올 때 얘네들이 항상 세트로 나오더라. 이것이 켤레근의 성질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한 근은 1이고 한 근은 1 플러스 루트 3이다. 이런 거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간단한 개념 체크 문제들 몇 개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개념 체크 1번 보면은 자, 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해주세요. 합과 곱을 구해주세요. 자, 처음에 아직 공식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 한번 써놓고 위에 써놓고 봅시다.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을 풀었을 때 그 두 근을 알파, 베타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고 했을 때 두 근의 이 두 근이 근의 공식에 따라서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두 근의 합 역시도 마이너스 a분의 b로 항상 일정하게 나오더라. 그리고 두 근의 곱 역시 어떻게 a분의 c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개념 체크 1번의 1번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 이 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두 근 알파, 베타를 우리가 구할 수도 있고요. 근데 문제에서 두 근의 합과 곱을 차례대로 구해주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합과 곱은 이 식 숫자만 보고도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어떻게 근의 공식을 쓰지 않더라도 두 근의 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그죠? a분의 1이죠. 개수가 마이너스 2 해서 답이 두 근의 합은 2구나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두 근의 곱 같은 경우 a분의 c라서 그냥 마이너스 2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번에 2번 이 친구도 한번 살펴봅시다. 두 근의 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가 아니라 b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 바로 구할 수 있다. 마이너스 어떻게? a분의 b니까 2분의 3 이렇게. 두 근의 곱 역시 우리 어떻게? 2분의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편해졌어요. 우리가. 그죠? 두 근을 각자 구하지 않고도 합과 곱만으로도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더라. 너무 편하죠. 그죠? 그리고 필수 예제, 필수 예제래. 개념 체크 2번에 1번 예도 볼게요. 자, 두 수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말인즉슨 어떤 2차 방정식이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즉 이렇게 생긴 식이고요. 이걸 풀었을 때 나오는 근이보다 x가 마3이랑 2가 나와요 라고 알려준 것이죠.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근을 알고 있을 때 식을 구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중에서 세 번째 방법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한 상태로 식을 찾는 거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왜? 그 친구가 이번에 새로 배운 녀석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 우리 두 근을 알아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두 근의 곱이 뭐다? 마 6이다. 이렇게는 이제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건 얘에서 근과 계수를 썼을 때, 즉 마이너스 1분의 a가 마이너스 1이다. 요 식에서 두 근의 합 구한 게 실제 합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a가 몇이다? 1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식에서 근과 계수를 써보면은 1분의 b가 나오게 되고 실제로 그게 뭐가 나와야 된다? 마 6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b가 마 6이 나와야 되는구나. 그러면 원래 식이 뭐였다? x제곱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더라, 식을. 실제로 이 녀석을 우리가 한번 인수분해를 다시 해서 실제로 적은이 나오는지 보면은 x가 2랑 마3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검증 역시 편하게 가능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개념 체크 2번 얘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애를 풀었을 때 나오는 근이 x가 2 플러스 i랑 2 마이너스 i가 나오더라 라는 거죠. 이렇게 x의 루트나 i가 나왔을 때 특히 근과 계수를 쓰면은 아까 세 개 중에 문제가 제일 쉽게 풀리는데 왜냐면 우리가 이 근을 안다고 해서 여기 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는 순간 이걸 제곱하고 또 a 묻고 해서 i로 또 정리한 다음에 열심히 계산을 해줘야 돼요. 굉장히 피곤하겠죠.
근데 근과 계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두 근의 합이 두 개 더한 거 4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고, 두 근의 곱 같은 경우는 얘는 어떻게 합차 모양이기 때문에 4-i 제곱이고, i가 아까 루트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얘가 5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i가 뭐기 때문에 루트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거꾸로 어떻게 두 근의 합이 4, 두 근의 곱이 5인 걸 알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 여기서 근과 계수를 썼을 때 마이너스 1분의 a가 나와야 되고, 얘가 4가 나와야 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a가 마사구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1분의 그죠? a분의 b가 얘가 5가 나와야 되니까 b가 5구나. 그래서 원래 우리가 구하려는 식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입니다. 이렇게 이제 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제가 만약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못 믿겠다 싶으면 어떻게 요 식을 다시 근해 공식 써서 실제로 이 친구들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개념 체크에 이제 3번 이 녀석을 한번 보면은 가끔 나오는 친구입니다. 사실 자주 나오는 친구는 아닌데, 얘는 어디 갔대요? 이렇게 씨. 자,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시오 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인수분해를 한다 라는 건요, 그죠? 얘 같은 경우는 xx 2 1 뭐 아니면 사실 경우의 수가 1 2, 근데 이것도 의미가 없죠. 둘 다 x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마이너스 붙여도 안 되죠. 마삼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면 인수분해가 안 돼요 라고 여태까지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특수하게 문제에서 만약에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해달라. 그러면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를 이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i 곱하기 막 마이너스 2i 이런 식의 경우까지 여기가 허수끼리 곱해서 2가 나오는 경우도 다 고려를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허수가 아직 완전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뭐랑 뭐가 곱해서 2가 나오는지 사실 알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저도 사실 그죠? 그렇게 바로 생각나지는 않고요.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가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해달라 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실제로 근을 그냥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는데 왜 근을 구하라고 하죠?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이런 겁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 얘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구해보면 x가 4와 1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걸로 거꾸로 우리가 어떻게 식을 x마 1, x마 5는 0이구나 이렇게 이제 거꾸로 식을 찾을 수가 있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 문제 같은 경우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 친구를 풀었을 때 나오는 근은 우리가 근의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죠. 그럼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즉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2i, 즉 두근이 실제로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여기가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이렇게 찾아서 구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떻게 근을 각자 구해서 이 친구가 근이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그냥 거꾸로 가는 게 훨씬 빠르고 틀릴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실 근을 구해서 원래 식의 모양을 찾아주세요 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당연히 우리가 평소에 하던 실수 범위 내 인수분해는 안 될 거고요. 이 친구도 결국 어떻게 근의 공식을 써서, 그죠? 아직 직선 긋는 게 안 익숙해서 근의 공식을 써보면, 그죠? 글씨가 좀 날아가는데 b제곱 마이너스 4ac, 즉 마이너스 12. 그럼 얘는 어떻게?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i 이렇게 돼서 한 근이
1 루트 3 i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더라. 그 말인즉슨 하나는 x가 1 플러스 루트 3i,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거꾸로 식을 만들어 주면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이것이 뭐다? 우리가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는 과정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몇 개 문제를 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 이 부분은 공식을 어느 정도 숙지가 된다면, 중간에 내가 얘가 마이너스였나 플러스였나 헷갈리지만 않는다면 사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리고 요 근과 계수의 문제들은 항상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이런 식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알기가 좀 편하죠. 그럼 이렇게 문제를 본 상태에서 이 친구 근과 계수를 써먹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두 근의 합을 미리 구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4,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구해 놓을 수가 있다. 그리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알파 제곱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분의 알파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됩니다.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근의 공식을 통해서 알파 베타 얘네가 각자 근이기 때문에 두 개를 구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구해서 그죠? 굉장히 지저분한 수가 나오게 될 건데 넣어서 제곱하고 그걸 또 분해 뭐시기 하려면 굉장히 삶이 힘들어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과 계수로 우리가 해결을 하겠다. 보통 문제 어떻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힌트가 나오게 되면은, 그죠? 여기 요 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요 힌트가 나오게 되면 보통 근과 계수를 쓰는 문제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 근의 합과 곱을 할 때 제곱 더하기 제곱을 구하시오. 이걸 어디서 봤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친구들을 어디서 본 적이 있다. 근의 공식이 아니라 곱셈 공식에서 배운 적이 있죠. 그죠?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를 어떻게 한 다음에 제곱을 하고요. 마이너스 2알파 베타를 하게 되면 얘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나온다 라는 걸 이제 근의 공식에서 워낙 많이 풀었었고, 그럼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게 얘고 얘를 여기에 그대로 갖다 넣기만 하면 16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래서 얘가 답이 20이다. 이렇게 바로 그냥 곱셈 공식만 익숙하다면 바로 구할 수가 있더라. 그리고 이 녀석도 봅시다. 두 개를 더하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더하기 해주기 뭐라는 거야, 그죠? 더하기 위해서 해줘야 할 일은 통분을 먼저 해줘야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두 개 곱하는 거 통분하는 게 제일 빠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 베타 제곱을 위아래 곱해주면 베타 세제곱 더하기 여기는 뭐다? 알파 세제곱 이렇게 식이 되고, 그러면 얘는 식이 결과적으로 알파 베타의 제곱이고 위에가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이렇게 식이 되겠죠. 그러면 알파 베타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우리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인 걸 알기 때문에 여기가 4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위에 이 녀석 그죠? 여기다 얘가 뭐가 나오는지 보면 이 친구도 곱셈 공식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친구죠. 누구를 일단 세제곱을 한다. 알파 더하기 베타를 세제곱하고요. 마이너스 거기에 3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해주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더라. 그럼 얘 같은 경우 우리 뭐다? 마이너스 4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64, 그리고 곱하기 마3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 요거 계산 실수 많이 하는 친구들 그냥 이렇게 적어 놓고 한 번에 곱하기 해주세요. 마이너스 64, 그리고 여기 다 곱하면은 마이너스 24가 돼서 얘는 뭐다? 마이너스 88 이렇게 되겠네. 그럼 위에 마이너스 88 그대로 갖다 놓고 답 구해주면 마이너스 22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런 문제들 다 뭐다? 사실 근과 계수 요 부분만 우리가 찾아낼 줄 안다면 나머지 뭐다? 다 그냥 곱셈 공식에 대한 문제다 라는 것이죠. 당연히 곱셈 공식 자체를 모르면 그죠? 우리가 풀 수가 없겠죠. 곱셈 공식은 이제는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늘 그랬듯이 1-1번 이 부분 한번 직접 해보는 걸로 하고 1-2번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식 값을 구해주세요.
마찬가지로 이 문제 역시 두 근의 알파 베타라고 하자 이런 말이 나오면 보통 근과 계수를 사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 1 이렇게 이제 바로 한번 구해 주시고, 자 1번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해주세요. 이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아는 것이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해달래. 이 친구도 이제 근해 공식이래. 자꾸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데 곱셈 공식에서 좀 까다로운 문제에서 나왔던 친구들이죠. 얘 같은 경우 어떻게? 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 여기에다가 뭐를 4 알파 베타를 더해주면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다. 이런 방법이 있었죠. 즉 우리가 구하려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우리가 아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친구는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그냥 두고 이쪽에다가 3 그대로 집어넣고 9 여기 1 집어넣으면 마사는 루트 5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5가 나온다. 여기 루트는 잠시 없는 거고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플러스 루트 5일 수도 있는 거고 마이너스 루트 5일 수도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보면 뭐라고 해서 있다. 지금 문제에서 잘 지켜보면은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부호가 무엇이 돼야 된다?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으니까 양수가 돼야 되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루트 5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 우리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자,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를 구해주세요. 자, 이 친구도 우리가 아는 게 요거 둘 뿐인데 이걸 구하려면 여기 루트를 씌워줘서 따로따로 분리할 수가 없죠. 심지어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해서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 이렇게 안 돼요. 절대. 그죠? 뭔가 너무 쉽게 가고 있어. 내가 뭔가 오늘 너무 천재 같아 하면 한번 그죠? 의심해 봐야죠. 얘도 마찬가지 루트가 없는데 우리가 가진 게 루트가 없는데 루트 있는 애를 구해야 되니까 식을 두 개를 연결을 시키려면은 저쪽에 루트를 씌우거나 이쪽을 제곱해야 되겠죠. 그럼 얘를 제곱을 실제로 하면 뭐가 나온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루트 알파 베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3 더하기 2 곱하기 루트 1이기 때문에 얘가 5가 나오더라. 즉 그러면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가 얘가 제곱한 게 5니까 얘가 루트 5나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게 되네요. 그럼 이 중에서 뭐가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그죠? 얘네 둘 다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는데 알파 베타가 둘 다 기본적으로 뭐 양수거나 심지어 음수더라도 그죠?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오진 않을 테니까 얘가 루트 5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3번 한번 1-3번도 한번 요거 직접 전개하는 방법 요거 힌트만 한번 드릴게요. 요 친구 그죠? 첫 번째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랑 그죠? 알파 곱하기 베타를 아니까 오른쪽에 저 식을 다 전개를 해서 이런 식으로 댕댕댕댕 갖다가 넣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앞에서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했었냐면은 우리가 알파 제곱 만약에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이 0인 걸 알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2를 대충 알 수가 있더라. 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에다가 3알파 플러스 2에다가 그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을 한 것이죠. 그죠? 그럼 얘가 0이라는 걸 알아.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2는 2알파 플러스 1이다. 즉, 이 녀석을 내가 그냥 2알파 플러스 1로 바꿔도 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식을 간단하게 만진 다음에 해결을 해봐도 되겠죠. 그리고 1-3번은 한번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접 한번 꼭 해보도록 하시고, 이제 다음 장 두 근이 주어진 2차 방정식 이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찬가지로 그죠? 두 근이 주어졌다. 앞에서도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얘를 풀었을 때 나오는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고요. 얘네가 마이너스 2랑 6인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 거꾸로 내가 어떻게 식을 만들 수도 있어야 되더라 라는 거죠. 두 근의 합은 뭐가 나온다? 4. 두 근의 곱은 마 12가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요 식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되나를 생각해 보면은 두 근의 합이 4가 나오려면 그죠?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a가 뭐다? 4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뭐가 나와야 돼? 그냥 a가 4여야겠다. 즉 마이너스 4x 그리고 1 마이너스 그죠? 1분의 플러스 b가 마 12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12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식을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a가 뭐다? 4, b는 마 10이다. 이렇게 이제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이제 결국 구하라는 게 뭐냐면 2차 방정식 옆에 ax제곱 더하기 a-bx 플러스 ab의 두 근의 합 구하시오. 그럼 ab를 우리가 방금 구해놨기 때문에 4x제곱 플러스 두 개를 빼면은 16x 마이너스 48은 0. 이 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굳이 내가 열심히 x를 구할 필요 없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마 4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필수 예제 2번의 이 녀석도 한번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의 알파 베타라고 하고요. 이때 누구?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2의 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고 아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네요.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일 때 a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제 문제 나왔는데 자 여기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숫자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두 근이 합이 마 a가 그죠? 두 근의 곱이 b구나 요 정도 힌트밖에 얻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보면 자 이거를 풀었을 때 나온 어떤 두 근이 한 근이 얘고 한 근이 얘다 즉 한 근이 마이너스 a고 한 근이 b다 라는 정보를 알려주죠. 그럼 이 부분만 놓고 봅시다. 이 친구는 잠깐 여기 이렇게 빼놓고 이 녀석의 두 근이 얘랑 얘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두 근이 얘랑 얘입니다. 즉 마 a랑 b예요. 이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실제로 이 식에서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다. 이 식에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2이기 때문에 그게 마이 더하기 b다. 그러면은 b가 2라는 결과가 바로 나오게 되고요. 이 부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다시 생각하면서 돌려보시고 그리고 이 두 근의 곱, 즉 마이너스 그죠? 즉 마이너스 a, b가 요 식에서는 어떻게 뭐가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되는구나. 그럼 우리가 방금 b가 2라고 구해놨으니까 마이너스 2a가 1입니다. a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자를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도 2-1번 이 부분이 처음에 특히 2-1번의 2번 같은 경우가 조금 말에서 혼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생각해 보면서 한번 직접 꼭 해결을 해보시고 2-2번 이 친구는 한번 각자를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는 0 이걸 풀었을 때 나오는 두 근이 알파랑 베타입니다. 그리고 자 x제곱 여기서 미리 구해놓고 합시다. 두 근의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 근의 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b구나 이렇게 이제 구해놓을 수 있고 두 근의 곱 같은 경우는 a구나 이렇게 구해놓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bx 마이 플러스 2는 0. 이 녀석의 두 근이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알려줬죠. 그러면은 요거는 사실 우리가 뭐다 위에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녀석은 정해진 녀석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를 풀었을 때 나오는 두 근이 그죠? 이렇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식에서 두 근의 합, 즉 이거 더하기 이거 알파 더하기 2 더하기 베타 플러스 2는 우리가 이 식에서 두 근의 합은 b가 나와야 된다는 걸 알고가 있더라. 즉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가 b예요.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위의 식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 b라는 걸 알아냈었기 때문에 마 b 플러스 4가 b다. 즉 2b가 4
아, B가 2구나. 이렇게 이제 B를 구해낼 수가 있겠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근의 곱 역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알파 더하기 2, 베타 더하기 2가 얘가 여기 식에서는 A분의 C 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나와야 되는구나. 그럼 이 식을 내가 전개해보면 알파 베타 더하기 2, 2에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4가 마이 플러스 2다. 그러면 요 녀석들 역시 위에서 구해놨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A 마이너스 2B 플러스 4가 마A 플러스 2예요. 그리고 B도 우리가 아까 구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넣으면은 마 4가 되고요. 이 녀석 안녕 안녕 날아가고 A가 마A 플러스 2예요. 만 남게 돼서 2A가 2니까 A가 1입니다. 이렇게 이제 A랑 B를 각자 구할 수 있더라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좀 끊어서 가도록 하고 2차 방정식 같은 경우 워낙 문제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내용 자체가 엄청나게 많진 않지만 그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 보면서 딱 봤을 때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얘는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편하겠다, 내가 이 문제는 어떤 단원 문제인데 아무래도 이쪽보다 이쪽이 좋을 것 같다 라고 이제 바로 판단이 될 수 있을 정도, 이게 무슨 문제지? 라고 고민 없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좀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화이팅 하시고, 그죠? 꼭 문제들 풀어보고 기왕이면 시간 나면은 유형별로 한번 따로 공책에 정리하면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시고, 다음 영상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한번 같이 해봅시다.